1987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새만금을 폭파하고 싶다고 표현을 했어요. 해수 유통이냐 담수화냐 이 환경 문제가 새만금이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쨌든 흘러들어가지고 종착지는 새만금 쪽이니까 동료 의원을 이제 설득했다는 욕설 논란도 있었고 외유성 관광 예방 교육을 좀 미리 받았었다면 해외 연수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지금 현재 나오는 겁니다.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보는 시간 전북 기자회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수다를 떨듯이 나눠볼 텐데요. 이 앞서서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천사 김남우 기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현직을 잡으러 돌아왔다. 현직으로 복귀한 안병환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현직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게 지금 됐습니다. 닉네임을 바꾸셨습니다. 네. 로컬엠 기자였는데 기자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21세기 가면서 뭐 중앙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것을 지역에서 좀 풀어가자라는 측면에서 지역 중심의 언론을 한번 펼쳐가기 위해서 로컬 M이라는 걸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준비 때문에 그 2주 전에 참석을 못 하신 건가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아, 예, 예. 주제가 민감해서 피해 갔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보기로 한 주제가 어떤 건지 두 분 다 아실 텐데, 네. 자, 바로 이 새만금 해수 유통입니다. 이 지난 총선에서도 이슈가 돼가지고 후보들마다 이 각자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좀 전북의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안 이루어지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 답답한 것 같아요. 간척 사업이라는 게 네. 결국은 바다를 막고 거기에 흐르던 강을 막고 하는 건데 네. 좀 문제됐던 게 아마 제가 총각 시절인 것 같은데요. 그 주로 그 네. 데이터로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시와호 방제도에 있었던 그쪽이거든요. 왜 그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외딴 곳이어서. 외딴 곳이어서. 그런데 네. 그 시와호 쪽 그 당시만 해도 어떠냐면 네. 너무나도 악취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단에서 내려오는 네. 각종 그 오폐수를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심각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담수화 과정을 포기하고 해수 유통을 했어요. 시와호도. 네. 그랬더니 지금 시와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네. 거기에 가을 되면 전어떼가 몰려와서 전어가. 엄청나게 그 어떤 생태계 보고처럼 네. 잘 가두어져 있어서 또 다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뭐 해수 유통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거는 좀 더 가봐야겠지만 생태계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뭐 이후에도 얘기했지만 좀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뭐 지금 새만금 그 간척지를 두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해수 유통이냐 담수화냐 이 환경 문제가 가장 불꽃 튀고 있는데 1987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으로 이 공약을 내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1991년 11월 13일에 사업 시행을 했고 이제 진척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방조제의 최종 물마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좀 뒤더라고요. 2006년. 네. 이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크게 대두가 된 것 같아요. 찬반 논란이 좀 많았죠. 갯벌에서 사라지는 문제 때문에 찬반 논란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특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역 환경 단체가 좀 크게 목소리를 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담수화 한다는 게 뭐냐면 네. 민물로 만드는 거예요. 왜 민물이 필요하냐면 농사 지으려니까. 그쵸. 농업용수가 필요하니까. 네. 그 새만금이 처음 될 때는 100% 농업용지였기 때문에 담수화가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농업용지 비중이 7대3. 그러니까 비농업 지역이 7이에요. 네. 농업 지역이 3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담수화가 꼭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대규모 태양광 단지 얘기 나왔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그분이 좀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안병환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용도 변경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좀 그 제쳐두고라도 가장 크게 지금 시민단체들이 외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해수 유통을 해라. 왜냐? 새만금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해수 유통 관련돼서 이슈화된 것도 좀 그런 게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일단 그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일단 담수화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에 이제 투입된 비용만 4조 4천억 원. 예, 하지만 이제 새만금 지금 현재 측정 지점이 13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측정을 해보면 11곳에서 5등급, 6등급, 5등급은 나쁨 수준, 그리고 6등급은 아주 나쁨 수준인데, 5등급은 이제 오염물질 때문에 영존 산소가 소모되는 수준이고, 일상생활에서 불쾌감을 주지는 않지만은 공업용수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이제 매우 나쁨 수준 6등급에는 영존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정도 수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오염 새만금에 담수화를 했을 때 왜 오염되느냐라고 한다면 새만금을 따라서 위로 가다 보면 강이 두 개가 나와요. 네. 그죠? 만경강, 그다음에 동진강. 동진강. 이 강이 두 개가 나오는데 네. 상류는 깨끗해요. 그래도 점점점 강물이 내려오면서 각종 유기물들이 많이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물들이 하루에 가면 네. 엄청 쌓이게 돼요. 그럼 이 유기물을 분해해야 하니까 각종 미생물의 녹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녹조 현상도 벌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동진강과 만경강에 대한 수질 개선 작업을 계속 했어요. 네. 실제로 좋아졌어요. 그 위에 있는 축사들도 없애고 해서 좋아지긴 했어요. 뭐 5등급 하던 게 3등급까지 좋아지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3등급, 2등급이 가더라도 하류에서 쌓이는 네. 이 유기물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흘러들어가지고 종착지는 새만금 쪽이니까. 그렇죠. 이 전북도에서는 좀 입장이 강경하더라고요. 그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가 9월 말쯤에 끝나는데 그거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 환경부가 이제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10년간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말 완료를 지금 앞두고 있고, 네. 이 관련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제 종합평가 연구 영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영역 결과를 토대로 해수유통 그리고 3단계 수질 대책 마련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 이 영역 결과가 나오는 이제 10월까지 이제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해수 유통을 이제 급도하겠다 이렇게 현재는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보면 웃긴 게 수질 개선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서 예를 들면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용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뭐 수질이 좋아졌다 아니면 그래도 악화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대하는데 아마 끝나고 나도 그 전북 입장에서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질 상황이 없거든요. 사업이 그게 그것보다도 이 수질 개선 사업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이게 수질이 나빠도 이게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개선이 안 됐다라고 또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북도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연장을 하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그걸로 이제 예산을 또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건데, 해수 유통을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 예산 수질 개선 예산이 아닌 이제 다른 이제 이 새만금 개발 앞당길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좀 전환을 하자는 약간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1년 3월 16일 날에 이제 그 수질 개선 대책 평가 해가지고 초기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좀 살펴보니까 2020년도까지 도시용지는 3급수로 만들고 농업용지 4급수로 만드는데 이 2020년을 그 수질 목표 그 기간으로 딱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 내부 개발이 한 73% 정도 되면은 이 물을 오염시키는 그 요원이 공사로 인한 게 적어드니까 그러니까 수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37%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목표치,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잘못
목표는 잘못 설정은 아니죠. 네. 그 추진이 잘 안 된 거니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수질 상태가 나쁘다라고 나왔으면 당연히 이거는 해수 유통을 해야 하는데 아 이거 내부 공사가 안 끝나서 그런 거니까 이거 공사 끝날 때까지 우리 계속 해보자 담수화하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전북도도 알고 환경단체들도 알고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인데 물은 좋아질 리 없고 현재 상황이라면 전북도 입장에서도 좀 명확하게 방향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이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서해안 지역, 새만금 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군산 그리고 김제 부안 쪽 주민들 대상으로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군산이 65%, 김제가 73%, 부안 79% 찬성이 나왔는데 매우 찬성이 매우 반대보다 6배 높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인근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해수 유통을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좀 그 설문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좀 눈에 띈 게 이제 새만금호를 살리기 위해서 찬성한다는 이유가 좀 김제 쪽은 1위였고 부안은 2위였어요. 근데 김제에서 그 이유인 그 2위를 보니까 명품 수변 도시 건설을 위해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명품 수변 네. 도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 2등급, 3등급의 물이 있어야 기업도 투자 유치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계속 투자 유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서 투자 유치가 안 된다고 할 수 요원한 거죠. 이 새만금이라는 게 정말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깜깜인 것 같아요. 모 지자체 지자체장에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을 폭파하고 싶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네. 모든 예산이 이쪽에 그쪽 집중이다 쏠리니까.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그 막대한 자금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새만금에 멀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새만금 개발하고 파급 효과가 전북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요원하고 그 개발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좀 개발을 빨리 앞당기자는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한 4조 원이 넘게 투자가 됐는데 대부분이 만경강, 동진강 상류 쪽에 어떤 오염원을 제거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투자가 됐어요. 사실 그 전까지 새만금을 차치하더라도 만경강, 동진강이 너무나 오염도가 심해서 가장 오염된 강으로 좀 악명이 높았거든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지금까지 4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 헛돈 썼다가 아니라 제대로 돈 썼으니까 뭐 해수 유통을 하더라도 예산 낭비라고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출입하고 있는 정읍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초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의원 간의 성추행 사건이 좀 벌어져가지고 이제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좀 밝혀라, 명백하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난감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좀 개요를 좀 조금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제 정읍시의 한 이제 남성 의원이 이제 동료 의원을 이제 성추행했다는 이제 고소장이 검찰에 좀 접수가 된 상태고요. 2월 13일 날에. 네, 그리고 이 고소장에는 이제 회식 장소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 해당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을 좀 하고 그다음 성추행을 좀 암시하는 말들을 좀 상당히 많이 해왔다 좀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반면에 이제 해당 의원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의원 간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민단체가 좀 많이 나서가지고 좀 규탄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일단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검찰 조사와 별도로 시의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진상 그 조사를 좀 벌이고 실제 이제 사실로 판단이 된다면 해당 의원을 이제 제명을 하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정읍시 의회는 이제 이제 수사기관
조사를 이제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절차를 이제 이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죠. 그 해당 의원이 소속된 당에서는 그 당에서는 지역당 위원회에서는 이제 해당 그 의원이 스스로 당적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 애매하다. 왜냐하면 아직 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지만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예방 교육을 좀 미리 받았었다면 애초에 그런 말이나 행동이 없지 않았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그 1차, 2차 그 논란을 벗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확인되지 않는 악성 루머 때문에 2차 피해 얘기도 좀 큰 건데, 검찰에서 성추행 피해를 제기했던 서지현 검사가 지금 현재 지금 가장 계속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2차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그리고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금 현재 미비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를 좀 경유를 해서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제 법안이 좀 보완이 좀 돼야 되는 좀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절초 축제 관련해가지고 그 정읍시 공무원 한 명이 입건돼가지고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로. 그 시공업체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좀 편의를 봐줬다. 근데 거기에 또 정읍시 의회 의원 한 명이 또 연관돼 있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욕설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유성 관광 그 출장 논란도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좀 쌓여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폭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잘할 것 같았고 뽑았는데 그 자질을 검토를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했다면 공천할 때 좀 제대로 좀 공천을 해달라라는 거고, 아니면 시험이라도 좀 봤으면 하는 게 시민 입장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 해법이 있다라고 전문가가 좀 제시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뽑기 전에 그런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면밀하게 살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회기 중에 이제 이런 외유성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으려면은 좀 그 보고회라던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토론회라던가 이런 걸 좀 제도화 시켜가지고 정착을 시켜야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딴 생각 안 하고 이 의정 활동에만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전주시 의장을 하셨던 분과 토론 그 외유성 뭐 해외 연수권 때문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분 입장에서도 뭐 다 놀러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연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 현안 문제가 있다면 이 현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현장을 가서 현진 사례를 보고 오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목표 의식이 없고, 뭐냐면 선진 의회 뭐 답사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식의 해외 연수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누가 어떻게 했지? 결과 보고서 의원님이 진짜 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죠. 좀 그게 그런데 많아요. 문제는. 특히 이제 최근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 확산 시점이 1월 말 2월 이 사이에도 논란이 됐었죠. 또 다녀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충남 쪽 13개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한꺼번에 이제 동유럽 3개국 다녀오시면서 아주 여론에 이제 분배를 전국적으로 마셨는데, 코로나가 퍼질 줄 몰랐었겠죠. 예측을 못 하시니까 또 의정 활동하시느라. 우리 전북도의 의장님도 비슷한 시기에 발트 3국으로 연수를 가셨어요. 근데 여론이 악화된 걸 보고 급하게 귀국을 하셨어요. 하지만 다녀와서 판단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기 귀국을 했지만 이제 의장 사퇴하라 좀 압박도 좀 많이 받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초의회마다 좀 일수성 논란이 있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해외 연수를 폐지하라 이제 국민청원까지 지금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진의회 답사는 좀 없애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직접 가서 토론하고 일 끝나면 바로 귀국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피곤하시니까. 돌아와서 할 일이 더 많으면 또 피곤하시니까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읍시 의원 보면 이제 지난해 아까 해외 연수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약간 공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호텔 내부에서 흡연하고 또 부적절한 장소 방문 의혹 하면서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좀 지탄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일부 의원들 보면은 이게 개인 침구를 공금으로 구입했다가 다시 반납을 했죠. 말씀드린 소지가 있어서 이게 이 내용이 뭐냐면 공금을 약간 이제 개미용처럼 사용한다는 그 의식을 갖고 계시는 거고 이 선거 시기를 제외하면 유권자들 약간 우습게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물론 의회 자체적으로 이제 윤리위원회가 있지만은 이제 동료 의원들이라는 이제 각자 관계 속에서 제 식구 감싸기 좀 이렇다 보니까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좀 못하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한 친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초의원들 세비가 사실은 이것저것 합쳐서 해도 한 뭐 4천, 5천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낮다. 그러니까 세비를 한 1억, 2억 정도 높여야 전문가들이 간다. 제대로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 보장을 해야 한다. 대신에 그것에서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약간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선을 할 수 있는 그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선, 8선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재선의 횟수를 좀 제한을 시켜가지고 하면 어떨까? 의원님들만 없어요. 현재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를 약간 주민들의 대표 대의 기관인 대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대의위원회에서 정말 중간평가를 약간 좀 추태가 정말로 제명이 돼야 될 분들을 꼭 4년을 기다려서 재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도 정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투표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선거철이니까 포스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비리로 좀 그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것도 좀 볼 수 있게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권리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선거 포스터 잘 보이는 곳에 써두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만금 해수 유통과 기초의원 자질 논란 이렇게 두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이제 슬슬 기자회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은 두 분 준비하셨겠지만 한 줄 평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어느 부분부터 하실까요? 저부터요? 왔으니까 새로 왔으니까 간단하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강렬하네요. 있을 때 잘해. 저는 이제 오늘 이슈가 두 가지여서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새만금 해수유통 관련해서는 자연의 섭리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기초의원들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나는 의원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두 줄 평이 된다니까요. 네. 아니, 저는 한 줄이 너무 길어 한 단락평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시간은 간다로 정해봤는데 어쨌든 잘못을 했든 뭐 해수유통이든 간에 이 시간은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권자나 아니면 우리 그 전북 도민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기자회견. 앞으로도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다양한 지역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